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셀렉트 한다라는 게 사실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이 디자인에서 포토샵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러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웹 디자인 경험하신 분들 있다고 했죠. 웹 디자인에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CSS에 보면 셀렉터라는 게 있어. 선택자. 모든 디자인이나 마케팅은 일단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대상, 타겟, 셀렉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셀렉트가 명확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고급 기술을 쓰고 싶어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따내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저분해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건지가 명확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나오죠. 그래서 셀렉트는 기본 오브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수업하다가 보면 그냥 포토샵에 한정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때 그랬잖아. 단순히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왜 하는지를 자꾸 이해하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포토샵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플랫폼도 익히게 될 거고 그럼 요거를 또 우리가 SSL 마케팅에 적용을 할 건데 근데 이 원리들이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과 마케팅이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해요. 디자인의 첫 번째 단계가 기획이거든요. 마케팅도 첫 번째는 기획이에요, 기획.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 기획이에요. 모든 일들은 기획에서 출발하거든요. 기획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엄청 수월해질 수도 있고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큰 대기업에 가면 기획실 사람들이 파워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셀렉트 하는 부분을 경험할 건데, 셀렉트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셀렉트 하는 걸 조금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합성, 이미지 합성하는 부분들,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세요. 자, 여기 제가 드렸던 소스 파일에 보시면, 이 선택 툴 연습이라는 친구 있죠? 요거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이 친구들을 불러올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 내가 필요한 소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아까 우리 컨트롤 오프 해서 불러온 거 기억나시죠? 그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일단, 바깥에서 폴더를 여세요. 이렇게. 폴더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01번 하나 불러올 거거든요. 01번.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포토샵으로 이렇게 끌고 와 보세요. 그러면 좀 있어 보이죠? 그냥 오픈해서 여는 것보다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하게 조금 확대해 놓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셀렉트 할 때 작업하는 사람의 스타일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 친구.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마키툴이라고 불러요, 마키툴.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도 나오죠? 맨 위에 있는 게 렉탱귤러 마키툴, 사각형 모양으로 셀렉트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립티컬 마키툴, 타원 형태로. 그리고 그 밑에 싱글 로우, 싱글 칼럼이 있는데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은 싱글 로우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가 여기서 클릭을 딱 하죠. 그러면 가로로 1픽셀이 이미지 전체 셀렉트로 딱 잡혀요. 싱글 칼럼은 클릭하면 세로로 1픽셀이 딱 이렇게 잡혀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 옛날에 초창기의 포토샵에서는 선을 따로 긋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친구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1픽셀만큼 셀렉트 되죠. 그럼 거기 색을 채우면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한 1000만 번 해봤다고 하면 한 번 써봤을려나? 거의 쓸 일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렉탱귤러 마키 툴, 엘리프티컬 마키 툴.
자, 볼게요. 먼저, 렉탱귤러 마키 툴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을 딱 선택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내가 셀렉트 하고 싶은 영역 있죠? 그 영역을 클릭하고, 안 떼고,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쭉 드래그. 그럼 요만큼이 지금 셀렉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보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보세요, 레이어. 방금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전에는 레이어가 하나만 이렇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레이어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근데 화면에는 표가 나요, 안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레이어는 여기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건데, 그 자리 그대로 포개져 있으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눈 그림 있죠, 눈. 눈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쪽에 있는 레이어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죠. 그러니까 얘 눈을 꺼보면 얘가 보이죠. 되겠죠? 자, 다시 이 친구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세요. 키보드에 딜리트 있죠? 이렇게 그냥 지우시면 돼요. 간단하게. 별거 없죠? 간단하죠? 그런데, 셀렉트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셀렉트를 했죠. 그러고 나면 셀렉트 영역을 추가해 나가거나, 또는 내가 셀렉트를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 잡혀서 있었잖아. 드러내거나, 또는 교차된 부분만 남길 때 사용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패더라는 거죠, 패더. 이 패더는 뭐냐 하면 내가 셀렉트를 이렇게 잡았을 때, 아까처럼 셀렉트 이렇게 잡히면 얘를 사각형 형태로 잡았다고 가정하려고. 그럼 사각형 이런 테두리 부분 있죠, 테두리 부분. 테두리 부분을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거냐를 이 패더 수치값으로 적용을 해요. 근데 이 패더라는 친구가 포토샵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프리미어 에펙 같은 하여튼 디자인에 관련된 친구들에는 이 패더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포토샵에서 패더 이야기 드렸죠? 그게 문제 낼 거예요. 자, 이 패더가 뭐라고요? 제가 막 물어보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 갑자기 메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다시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맨 앞에 있는 친구가 New Selection이에요. New Selection. 자, New Selection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셀렉트 잡히죠. 자, 그 옆에다가 다시 셀렉트 해보세요. 그럼 앞에 게 없어지면서 새로 잡히죠. 이게 New Selection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 있죠. Add Selection.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옆에다가 셀렉트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영역이 셀렉트를 잡았는데 하고 났으니까 내가 셀렉트 할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돼. 그럴 때 쓰는 친구야. 자, 그리고 다시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볼게요. 얘는 서브트랙.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친구예요. 자, 얘 선택하시고 보세요. 셀렉트를 했는데 이거 필요 없는데 이것도 필요 없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런 리액션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해가 막 팍팍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절대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냥 테레비 리모컨 작동법 배우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교차된 영역만 남기는 거. 근데 이거는 거의 잘 안 써요. 인터섹트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선택하고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있던 영역에 방금 내가 이렇게 셀렉트한 영역이 교차되는 지역만, 공간만 딱 남게 돼요. 자, 그리고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되죠? 자, 그리고 다시 New Selection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팁, 꿀팁. 포토샵, 요거 우리 오늘 포토샵 며칠 차죠? 2일차? 좀 더 한 다음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2년 같은 2일차. 2년 같은 2일차.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자, 보세요. 셀렉션을 이렇게 잡았죠? 자,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영역이 모자라. 그럼 아까 우리 Add Selection 제가 눌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키보드에서 Shift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해보세요. 요게 Add Selection. 영역이 추가되죠? 그죠? 자, 반대로 드러내고 싶어. Alt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Alt랑 Shift를 두 개를 다 선택하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요런 단축키는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하다가 보면, 뭐 단축키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제일 많이 쓰여지는 몇 가지 단축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팁으로 툭툭 알려드릴 테니 그런 부분은 메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로 수업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교재로 수업을 하면 교재에 갇히게 돼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하고 절대 나누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잘났어가 아니고, 여러분보다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수도 해보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수업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제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 동반성장이에요, 동반성장.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컨텐츠를 수업을 하려고 저 역시도 공부하죠. 그럼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수업할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자, Add Selection, New Selection 의미 알겠죠? 자, 요거는 비단 지금 하고 있는 마키 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셀렉션 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패더. 그 옆에 있는 패더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패더 수치를 0으로 두세요. 0으로 둔 상태에서 방금 했던 우리가 이렇게 렉탱귤러 마키 툴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방에 끝내주는 단축키가 또 있어요. 바로 컨트롤 J. 셀렉트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보세요.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던 것처럼 영역만 탁 카피가 돼서 레이어가 생성이 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잠깐 제가 눈을 꺼볼게요. 꺼보면, 자, 지금 우리가 패드가 0인 상태에서 하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또렷하죠? 그죠? 또렷하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지금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밑에 친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눈 끄고 밑에 거를 눈 켜고, 그래야 보이니까. 자, 얘 눈 끄고, 얘 눈 켜고,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패드 수치 값을 일부러 한 100 정도 줄게요. 100. 그런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사각형 형태로 지금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있죠. 딱 놓으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너무 커서 안 된다. 잠깐만. 100은 너무 커요. 한 20 정도로 해볼게요. 20픽셀로.
자,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컨트롤 J 해보세요. 그리고 눈 꺼보세요. 여기에 패드가 들어간 거예요. 패드 0일 때와 패드가 들어갔을 때의 차이.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이게 패드 들어갈 값. 테두리가 보면 약간 이렇게 다듬어져 있죠? 부드러워졌잖아요. 상미씨 안 됐어요, 그렇게? 반장님 한번 봐보세요. 상미씨 거 이거 패드 들어갔는지. 아, 예. 아니 말고, 상미씨. 아니, 작지, 예. 안 들어가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자, 그 다음에 얘 눈 끄고 패드가 0인 친구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패드가 0이면 모서리가 또렷해지고 패드가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떨 때 패드를 쓸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요. 패드가 뭔지는 알겠어. 근데 어떤 경우에 패드를 쓰는 게 좋을까? 왜 써야 될까? 이런 것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런 화면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여기 화면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저만 이렇게 셀렉트를 한 다음에 다른 이미지에다가 탁 붙여넣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셀렉트를 다른 이미지에 탁 가지고 갔는데 다른 이미지의 기본이 되는 배경이 지금 현재 이미지랑 너무 이질감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패드를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패드를 넣는 게 좋을까? 또는 넣지 않는 게 좋을까?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패드가 0인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패드를 적당하게 넣어주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패드를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숫자를 얼마로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를 이해하셨으니까 다음에 컨텐츠 작업을 할 때 일단 패드 없이도 해보고 어색하다 그럴 때 살짝 패드 값을 조절해봐요. 그러니까 패드 수치는 이미지의 크기나 해상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를 줘야 된다도 없어요. 일단 패드 없이 한번 넣어보시고 뭔가 내가 느낌이 좀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 패드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렇게 작업해 보시죠. 자, 다시 위에 있는 레이어들은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패드는 다시 원래대로 0으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셀렉트 할 때 설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이제 툴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엘립티컬 마키 툴이 있죠. 얘는 타원의 형태로 셀렉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복사해서 보면 보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ew Select, Add Select, Subtract 이런 것들이 있고 패드 수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마키 툴에도 마찬가지, 렉탱글러 마키 툴도 마찬가지지만 엘립티컬 마키 툴도 내가 정사각형이나 정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정원 되죠? 자, 패드는 원래대로 0으로 돌려버리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라쏘 툴. 라쏘 툴이라고 부르고 이 라쏘 툴이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가미 툴이에요. 올가미 툴. 이 올가미 툴이 바로 라쏘 툴. 그리고 라쏘 툴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라쏘가 있고 폴리곤 라쏘, 마그네틱 라쏘 툴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라쏘 툴. 그냥 라쏘 툴. 자, 이 친구는 뭐냐 하면 내가 셀렉트할 영역을 연필로 그리듯이 이렇게. 자,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그냥 라쏘 툴. 자, 이 라쏘 툴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d Select, Subtract, Pad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요.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단축키 Shift 누르면 영역 추가, Alt 누르면 영역 끌어내기. 이렇게. 선택 영역 해제는 Ctrl D. 근데 그냥 이 라소 툴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하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덩어리를 이렇게 툭툭툭툭 잡고 나면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좀 드러내거나 영역을 추가하거나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고안해 보시면 폴리곤 라스툴이죠. 폴리곤 라스툴. 자,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내가 셀렉트할 영역을 그냥 툭툭툭툭 찍어가지고 영역을 잡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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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이 시작하고 닿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마무리가 돼요. 이게 안 닿으면 계속 맴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찍어 나갔는데 지금은 시작점과 끝점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최대한으로 내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가.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되죠? 자, 그리고 폴리곤 라스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각이 반듯반듯하게 나와 있는 객체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판, 빌딩, 탁자 이런 건 각이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폴리곤 라스툴로 사용하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GTQ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칠 때 보면 막 빨리빨리 막 만들어야 되는데 디테일은 조금 내려놓고 빨리빨리 작업해야 될 때 있거든요. 그때도 좀 많이 활용해요. 툭툭툭 찍어가면서.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꾹 눌러서 마그네틱 라스툴. 자, 마그네틱 라스툴은 보시면 커서 옆에 보면 이렇게 자석이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자석. 그래서 요거는 한글 버전에서는 자석 올가미 툴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내가 요 파인애플 요것만 내가 셀렉트를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그냥 이미지 따라서 천천히 그냥 클릭하고 손 뗀 상태에서 천천히 지나가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셀렉터 영역을 잡아줘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가다가 각이 갑자기 이렇게 꺾이거나 칼라 값이 좀 애매한 부분들만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J 눌러서 보면 이렇게. 되게 편하죠? 근데 참고로 저는 이거 안 좋아해요. 잘 안 써. 저는 이상하게 이 마그네틱 라스툴하고 안 치네요. 써보니까 왠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은 해보고 편하면 쓰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라스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싹 넘어요. 마그네틱 라스툴부터는 뭔가 AI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뭐가 이게 좀 이렇게 싹 있고 뭐가 좀 접근이 된 느낌이 살짝 들죠.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기도 하고 하니까. 자,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똑한 애들이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자, 먼저 메뉴에 보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 있죠.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얘를 선택하고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면 객체가 자동으로 탁 잡혀요. 그 다음에 퀵 셀렉션 툴은 동그란 브러쉬 형태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 브러쉬 형태의 크기를 기준으로 비슷한 형태들이 이렇게 잡혀 나가는 느낌. 매직 원더 툴은 이름을 우리가 마법봉이라고 부르거든요. 마법봉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클릭을 딱 하면
내가 클릭한 지점이 칼라 값이랑 비슷한 칼라 값들을 인식을 해서 그걸 셀렉트로 잡아주는 그런 친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오브젝트 셀렉션 툴부터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셀렉트 되는 느낌이 나죠. 클릭, 클릭, 보이시나요? 그냥 클릭만 했는데 얘가 잡혀요, 이렇게. 되게 편하죠?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부적인 디테일을 좀 건드려주는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어차피 두 분 손이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아도 될 때는 큰 덩어리 이렇게 툭 잡고 그리고 나면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또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보시면 퀵 셀렉션이랑 매직 원더 툴이 있는데 먼저 매직 원더 툴을 먼저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앞에 거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 이 매직 원더 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딘가를 클릭을 딱 하면 그 클릭한 지점의 컬러 값을 얘가 인식을 해서 그 컬러랑 비슷한 컬러들을 셀렉션 영역으로 잡아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딱 하면 보시죠. New Select, Add Select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lerance.라는 게 있어요. tolerance. 이게 뭐냐면 이 토lerance 수치에 따라서 얘가 셀렉트 잡는 영역이 좀 더 넓어지거나 세부적으로 디테일해지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낳는다고 좋으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컨텐츠에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제가 보통 한 30 정도로 많이 놓고 시작을 해요. 30을 주고 해보고 내가 원하는 느낌보다 셀렉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럼 숫자를 좀 낮춰보시고 내가 원하는 영역보다 조금 더 작게 되는 것 같다. 그럼 조금 더 높여보시고 그래서 한 30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ontiguous라는 게 있어요. contiguous. 자, 이 contiguous가 뭐냐면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클릭하는 지점에서 클릭하는 지점이 있죠. 이 클릭하는 지점에 컬러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컬러 값을 싹 찾아 나가다가 기본적으로 저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다른 컬러를 딱 만나죠. 그러면 이 이상은 안 넘어가. contiguous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근데 contiguous가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화면 전체에서 내가 셀렉트한 컬러랑 비슷한 컬러들은 다 셀렉트가 돼버려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포토샵에서는 사진 이미지를 다룰 때가 많고 사진 이미지는 미세하게 여러 색이 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포토샵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티그우스를 체크 해제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의도치 않은 영역이 셀렉트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시고 간혹 솔리드 컬러의 어떤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단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일 때는 여기 체크 해제해놓고 쓰면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토레런스 수치는 30. 그리고 마법봉. 자, 그리고 셀렉트는 여기 애드 셀렉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셔도 좋아요. 클릭. 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얀색이 한꺼번에 싹 다 잡히죠? 그런데 이미지 좀 먹어버렸죠? 그죠? 일단 제 기준은 제가 30으로 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셀렉터 예쁘게 됐어요? 비슷하죠? 자, 그러면 컨트롤 D 눌러서 셀렉트 영역을 해제하시고 숫자를 조금 낮춰볼까요? 한 10 정도는 줘볼게요. 그리고 다시 클릭. 그러면 아까보다 낫죠? 그죠? 이게
바로 톨러런스 수치값을 조절해서 디테일을 잡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add selection, 그러니까 영역을 추가하는 게 지금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 안에도 선택,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 자, 지금 내가 셀렉트 하려고 하는 거는 파인애플만 셀렉트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의도적으로 파인애플 빼고 배경만 다 셀렉트를 했죠.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선택 영역을 반전. 선택 영역 반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셀렉트한 영역은 셀렉트에서 빠지고 셀렉트 안 한 영역들이 셀렉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셀렉트 인버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select, 그 안에 보시면 inverse, 단축키는 보이시죠? Ctrl Shift I.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보세요. 파인애플만 셀렉트가 돼요. 그리고 Ctrl J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보통 마법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마법봉은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가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탁 봤는데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럴 때 마법봉을 쓰시면 편해요. 자, 소스 파일 하나 더 열어볼까요? Ctrl O에서 소스 파일 하나 더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3번 이미지 있죠? 3번 이미지. 3번 이미지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거 저보고 술병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술병 아니고 물병이에요. 잔도 물잔이에요. 고급 고급 물잔이에요. 물 한 잔에 막 2만원씩 3만원씩 하는 농담이에요, 농담. 자, 여기서 나는 지금 여기 물병이랑 물줄기랑 물잔만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마법봉인 상태에서 클릭을 여기를 해보세요. 그럼 막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퀵 셀렉션 툴이에요. 여기. 퀵 셀렉션. 선택해보세요. 딱 선택하면 커서가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죠. 커서가. 자, 그리고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영역 추가할 거냐 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숫자 나오는 거 있죠? 눌러보세요. 여기. 이게 뭐냐 하면 브러쉬 사이즈라고 해요. 이 동그라미 크기를 여기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하드니스라는 거 있죠? 하드니스. 이거는 경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동그라미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이 동그라미 테두리를 얼마나 또렷하게 만들 거냐 또는 부드럽게 만들 거냐 약간 패드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패드하고. 그래서 여기 경도 그리고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키보드에 보시면 브라켓 있죠? 브라켓. 키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대괄호. 키보드에 대괄호. 오른쪽 거 눌러보세요. 왼쪽 거 눌러보세요. 브러쉬 사이즈 조절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간혹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쌤, 근데요, 저는 이 브러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키보드에서 이것도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이렇게 또 약장사 가긴 한데 포토샵 쓰면서도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키보드에 캡스락 눌러보세요. 캡스락. 캡스락. 다시 또 눌러보세요. 캡스락이 눌러져 있으면 브러쉬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키보드 왼쪽에 탭 밑에 보면 있죠. 탭 밑에, 캡스락. 이거 알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또 농담삼아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고수와 하수는 알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서 차이가 나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작업의 속도, 완성도 차이가 많이 나요. 캡스락. 되겠죠?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크기로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확대하신 다음에 여기 물잔 있죠?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엄청 편하죠? 그리고 컨트롤 J. 별로 안 어렵죠? 자, 쉬는 시간까지 한 7, 8분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제가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